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정아 소믈리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끼안티 클라시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태리포도 고객님들이 끼안티 클라시코, 끼안티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방문하실 때마다 이제 끼안티 있나요? 끼안티 추천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여쭤보는 게 고객님, 끼안티를 찾으시나요? 끼안티 클라시코를 찾으시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대답하시는 게 끼안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끼안티 클라시코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끼안티 클라시코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 어떤 게 다를까요?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와인은 조금 더 역사가 깊고 또 유서 깊은 곳에서 생산한 와인은 클라시코라고 해서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끼안티 클라시코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피렌체부터 시에나 사이의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해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끼안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을 이제 끼안티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계란 노른자가 끼안티 클라시코, 흰자의 흰 부분이 끼안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와인 같은 경우도 동일한 포도 품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끼안티 클라시코는 조금 더 엄격하게 최소 80% 이상의 산지오베제를 사용해야지만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끼안티 같은 경우에는 최소 70% 이상의 산지오베제와 이제 국제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 수 있는 끼안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안티 클라시코에서 외관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갈로네로 라고 하는 심볼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와인 다 이 갈로네로를 와인병이나 병목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끼안티 클라시코만 갈로네로라고 하는 검정 수탉 스티커를 붙여서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는 심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끼안티 같은 경우에는 갈로네로, 검정 수탉의 심볼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끼안티입니다. 그래서 숙성 과정에 따라서 끼안티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안나타 리세르바 그랑셀렉지오네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어서 다양한 숙성 기간에 따라서 와인의 등급이 나뉘어지고 있고요. 끼안티 같은 경우에는 끼안티 수페리오레, 끼안티 리세르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숙성 과정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끼안티 클라시코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해지고 하면서 와인 애호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끼안티 클라시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안티 클라시코는 최근에 UGA라고 해서 우니타 제오그라피케 아준티베 라고 해서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총 11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가지고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은 약 7만 헥타르의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발 고도 높이와 함께 이제 다양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지역을 언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제 토양의 다양성인데요. 가장 대표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토양이 있습니다. 알베레제라고 하는 석회암질의 토양이 있고요. 마치뇨라고 해서 사암, 그리고 갈레스트로 라고 해서 편암질 스타일의 이렇게 다양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토양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베레제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의 토양으로서 배수가 굉장히 우수해서 산도는 높고 또렷한 스타일이고, 탄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고 단단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탄생을 해서 구조적이고 집중도가 높은 스타일의 와인으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라다, 가이올레, 판짜노
라고 하는 지역에서 알베레제 스타일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마치노 같은 경우는 사함으로써 배수도 뛰어나고 산도도 섬세하면서 탄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키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우아하고 향기로운 스타일의 와인으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역은 라모라, 그레베, 몬테피오랄레 지역에서 이 마치뇨 스타일의 토양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갈레스트로는 끼안티 클라시코, 몬탈치노, 움브리아의 상징적인 편함질 토양으로서 매우 잘 쪼개지는 스타일이어서 그 덕분에 뿌리가 아주 깊이까지 틈을 타서 들어가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붉은 가실미와 선명한 산미, 미세한 탄닌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레스토로를 발견할 수 있는 토양은 라다, 가이올레, 카스텔리나, 그레베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 토양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토양 같은 경우 일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골고루 섞여져 있는 그러한 토양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다양한 토양의 종류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UGA 11개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UGA의 11가지 지역은 산카시나 인 발디페사, 그레베 인 키안티, 몬테피오랄레, 라몰레, 판차노 인 키안티, 라다 인 키안티, 가이올레 인 키안티, 카스텔루오보 메라르덴가, 말리알리, 카스텔리나 인 키안티, 산도나토 인 포조. 이렇게 다양하게 피렌체부터 시에나까지 11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들이 있어서 그 와이너리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산가시나 인 발디페사 같은 경우에는 피렌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고 언덕과 포도밭이 마을 주변에 조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비교적 고도가 중간급이어서 일조량과 배수력이 적절한 구역이 많아서 안정적인 스타일의 포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확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스타일이 와인이 많고 밝고 과일 중심의 와인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포도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만지아칸의 라살라 프린치페 코르시니라고 하는 대표하는 와이너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레베 인 키안티.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섞인 지형에 위치해 있고 토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토양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일조 배수 조건이 양호한 편이어서 붉은 과실향의 중심의 균형감이 굉장히 좋고 감초라든지 추향이라든지 다양한 향신료 향을 느낄 수 있는 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르차벨라라고 하는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와 카스텔로 디 베라짜노라고 하는 유명한 와이너리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몬테피오랄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덕 또는 경사면에 위치하여져 있고요. 그래서 경사도가 있는 지형의 특성상 배수 조건이 훌륭하고 일조 및 노출 조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높고 잠재력 있는 스타일의 숙성의 여유를 가진 와인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몬테피오랄레 그리고 카스텔로 디 베라짜노의 일부 포도밭을 이 몬테피오랄레 지역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몰레는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치뇨라고 하는 사양 계열의 토양을 많이 있고 높은 고도 덕분에 산미가 잘 살아있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같은 경우는 붉은 체리라든지 라즈베리 계열의 이제 과실미 같은 것을 잘 느낄 수가 있고 산미가 특징적이고 섬세하고 정교한 느낌이 있는 스타일의 와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나몰레 디 라몰레, 카스텔리누짜
타피오카 와이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짜노,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판짜노 인키안티, 이제 콩카도로라고 하는 황금의 언덕이라 불리는 양호한 일조 조건의 분지형 포도밭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가 풍부하고 경사면에 좋은 포도밭이 많아가지고 구조감이 있고 숙성의 잠재력을 가진 와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탄닌과 산미, 그 전체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고 과실미도 풍부하고 숙성 후에 복합미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숙성에 적합한 와인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폰도띠 와이너리가 있고, 또 이태리 포도에서도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께 크게 사랑을 받았던 칸디알레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와인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라다인 끼안띠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꽤 있는 언덕 지형이 많은 지역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토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북부 같은 경우에는 마치노 사암의 토양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갈레스토라든지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토양 중에 하나인 실라노, 피에트라포르테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토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미와 탄닌이 비교적 이제 타이트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날 수가 있고, 미네랄 또한 풍부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와인 중에 라다라고 표기된 와인은 때로와의 느낌을 조금 강조하거나 숙성 잠재력을 가진 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가 몬테라포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랑카이아의 끼안티 클라시코를 이 라다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올레, 이 가이올레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면적이 꽤 넓어요. 그래서 그레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은 지역인 가이올레는 고도차가 크고 다양한 노출이 가지고 있고, 라다 다음으로 숲이 울창한 곳으로 굉장히 많은 산에 노출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집중감 있고 과실미가 있고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와인들이 많아서 와인 애호가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마치노 사암의 토양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중앙과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알베레제의 토양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너리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리에치네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고, 또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레미치네 와이너리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치네라고 해서 붙는 것은 포도밭이 넓기보다는 작은 포도밭들을 여러 개를 관리를 하면서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생산하는 곳에 치네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수 있어서 리에치네, 레미치네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카스텔로 디 아마 카파넬레 마르케지 프레스코발디 와인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나에 굉장히 인근에 있는 카스텔 루어버 베라르덴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스타일의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붉은 과실이 도드라지면서도 부드럽고 접근성이 좋은 스타일이 많아서 데일리 와인이나 증구 와인으로 해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펠시나 또라일리라고 하는 와이너리를 찾아볼 수가 있고, 바리알리 같은 경우는 시에나 방면에 접혀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지만 개성 있는 때루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 생산자들에게 최근 인기가 있는 지역이지만 수확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뜻하고 대담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으로 탄생을 하고 있으며, 대표할 수 있는 와이너리로는 카스텔로 디 보시, 디에볼레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텔리나 인키안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베레제 실라노라고 하는 토양을 발견을 할 수 있고, 끼안티 클라시코 정통 중심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감이 깊은 와인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탄닌도 뚜렷하고 산미도 잘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복합미를 보여주는 스타일의 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레 디 카스텔리나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산도나토 인포조, 산도나토 디 포조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마다 스타일의 편차가 크지만 비교적으로 다양한 포지션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산자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차이 나서 다양한 스타일의 키안티 클라시코를 만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포조 알솔레 까사 엠마 라고 하는 와이너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토양과 스타일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11개의 UG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023년에 콘소르티오 델 비노 키안티 클라시코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UGA에 언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와인에 언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키안티 클라시코 그란 셀렉지오네만 지역적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GA 명칭은 와인 품질 등급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키안티 클라시코의 지리적인 세분화를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와인을 즐기시면서 키안티 클라시코의 다양성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인 가이올레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키안티 클라시코가 아니라 슈퍼투스칸급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IGT 등급의 와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와인을 한번 같이 테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이올레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리에친의 대표하는 와인은 라조이아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와인이 있어요. 가장 좋은 포도만이 라조이아를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를 가지고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태리 포도의 2007년 빈티지, 2015년 빈티지, 2019년 빈티지 각 빈티지마다 6병씩 극소량으로 한국에 수입이 되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이태리 포도에도 리에친의 라조이아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토스카나의 가장 좋은 빈티지라고 하는 2015년 빈티지를 테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친의 라조이아 2015년 빈티지고요. 로소 토스카나 IGT 등급으로 이 와이너리의 양조가의 철학을 담아서 만들어진 와인이고, 리에치네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라조이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와인입니다. 컬러 자체가 거의 피노누아급인데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노누아 또 네비올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산지오베제로 정말 잘 만들어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노누아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도 토스카나의 부르고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2015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100% 산지오베제로 해서 약 24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병익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와인이고요. 2007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오베제와 멜롯을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베르류의 향이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요. 산미가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우아하고 더 섬세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약 해발 450에서 500m 되는 되게 고지대에서 수확한 산지오베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와인이고, 향 자체에서도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꽃향기도 너무 엘레강스하고, 향신료 향이라든지 그런 감초향, 산지오베제에서 가장 좀 지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붉은 과실미 외에도 제비꽃향이라든지 감초향 같은 거를 잘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향들이 은은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잘 느껴지는 리에친의 라조이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와인이 왜 라조이아인 줄 알 것 같아요. 향을 딱 맡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와인을 내가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와인인 것 같아요. 와인의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고, 지금 마셔도 너무 좋기는 한데, 향적인 것을 맡았을 때 올드 빈티지로 좀 더 숙성을 해서 마시면은 더욱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는 게 예측이 되는 와인입니다. 입안에서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우아하고, 이 안이 굉장히
벨벳같이 부드럽고 산미가 너무 점잖아. 끼안티 클라시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산미가 조금 강렬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리에친의 라조이아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굉장히 엘레강스하면서 그 다음에 느껴지는 이 탄닌감도 굉장히 사르르 남는 듯한 느낌이 고급스러운 와인이다. 정말 잘 만들어진 와인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지금 저만 마시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근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피어나는 복합적인 향도 있어요. 시가 박스 향이라든지 가죽 향이라든지 그런 향들도 은은히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이끼 향이라든지 그런 향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제가 2015년 빈티지를 6병이 수입됐다 그래서 6병을 다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5병밖에 못 가졌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채널 보시는 분은 이걸 꼭 정말 성정아 소믈리에가 하는 말이 맞구나, 맞겠지 하면서 이거를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엘레강스하네요. 제가 최근에 마셔본 와인 중에 최고고, 개인적으로 네비올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을 참 좋아하지만 네비올로 이겼어요. 진짜로. 와인이 어쩜 이렇게 우아하지? 와. 음식과의 매칭. 저는 와인만 마셔도 너무 훌륭한 와인. 진짜 와인바에서 좋은 글라스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소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릴렉스하면서 마시기에 너무 훌륭한 와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음식과 같이 매칭을 해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타이아린 파스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헤비하지 않고 가볍지만 풍미가 좋은 스타일의 음식들, 버섯 요리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간단한 버섯과 치즈가 들어간 음식, 아니면은 이거는 가금류랑 같이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정말로 굉장히 피노누아스러우면서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한 느낌들이 정말 잘 살아있고, 내가 마시는 순간 내가 더 점잖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와인인 것 같아요. 라조이야. 이름도 조이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 맞다. 진짜 아름다운 와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한데 복합적이고, 뭔가 점잖은데 다채롭고, 그런 느낌을 정말 잘 가지고 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의 차이점, 끼안티 클라시코의 UGA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이 산지오베제가 끼안티 클라시코뿐만 아니라 IGT 등급으로 해서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멋진 와인으로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채널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